매출은 분명하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장담합니다. 왜 쇼핑몰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후랭입니다. 또 한 번 쇼핑몰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또 돈 버는 이야기 재밌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단하세요. 네, 쇼핑몰을 6개나 네. 자동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6개를. 네. 다나쌤님과 함께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네. 네. 완전 긴장되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 전 자기소개 굉장히 자주 하는데 네. 매일 수업할 때마다 사실 자기소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컨셉에 따라서 좀 먼저 앞세워 줄 거를 좀 다르게 하기는 해요. 근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고 나의 시간을 좀 더 풍족하게 쓰시는 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저는 디지털 노마드가 저희 직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다음 주에 다낭 갑니다. 거기서도 일이 가능하니까? 그럼요. 이야, 네. 대단하십니다. 해외를 여행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엔잡러 김경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지금 하고 계신 일이 그럼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메인은 강사고요. 강의를 하면서 뭐 생기는 부차적인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하는데 강의하면서 쇼핑몰 강의를 하니까 쇼핑몰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쇼핑몰 운영하고 그리고 책 쓰고 유튜브를 하고 뭔가 되게 한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몇 개 없네요. 네. 굵직굵직하게? 네, 굵직하게 뭐 크게 4개 네, 하고 있죠. 뭐 돈이 좀 안 될 때는 디자인도 가끔 뛰기도 하고요. 네. 제일 부러웠던 게 이게 사업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네. 구축을 하신 거예요. 네, 뭐 네. 금액 뭐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저희 후랭TV 보시는 분들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다음에 또 은퇴나 노후 준비나 부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현재 지금의 위치까지 오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원래 뭐 하셨어요? 원래는 회사를 짧게 다녔고요. 그런 다음에는 계속 강의를 했는데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 하면서 강의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프리랜서 웹디자이너에다가 웹디자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저한테 디자인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디자인 분야가 좀 커져서 매출이 커지니까 직원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직원을 이제 채용을 하고 7년 전에 창업을 처음에 정부 지원 사업 받아가지고 처음 창업을 했어요. 그때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창업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잘 된 거예요. 웹디자인 회사를? 네, 웹디자인 아예 딱 회사가 차리셨군요. 잘 돼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웹디자인의 트렌드 자체가 7년을 있어 보니까 가장 많이 느낀 거는 예전에 홈페이지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쇼핑몰을 더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몰 쪽에 일이 더 많이 들어오네? 쇼핑몰로 내가 포지셔닝을 바꿔야겠다 싶어서 쇼핑몰 디자인 쪽으로 전문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세 페이지라든지 쇼핑몰에서 상품 파시는 분들이 저에게 물건을 많이 주는데 이 물건들을 잘 다 못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팔지?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쇼핑몰을 한두 개씩 상품 올리면서 그때는 지마켓 옥션에 있었어가지고 올리기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네? 라는 생각이 재작년부터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쇼핑몰을 그냥 내가 운영을 해야지 디자인 사업은 끝이 너무 빨리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기 인력도 너무 길기도 하고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디자인 맡기면 원하는 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으로 조금만 이동해줘.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해줘. 원래대로만 낫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디스커션이 길어지니까 우리 직원들의 대기 인력의 시간은 길어지고 업무 프로젝트는 한 달이었는데 이게 2달, 3달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효율이 너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때려치우고 작년 초에 쇼핑몰을 시작을 했죠.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냥 본격적인 쇼핑몰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 초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다른 분들의 쇼핑몰들을 많이 봤고 상세 페이지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 그걸 가지고 한두 개씩이라도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많은 수강생들의 레퍼런스와 저희 클라이언트의 레퍼런스가 쌓여 있으니까 쇼핑몰을 시작을 했을 때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저한테는 없었던 거죠. 일반 창업자분들보다는 저는 이미 베이스가 좀 탄탄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사실 쇼핑몰을 1년 6개월, 1년 좀 넘었죠. 그만에 6개 정도 운영을 할 수 있고 처음에는 무조건 제가 세팅을 다 해요. 처음에 세팅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저희 직원한테 이거를 담당을 해라 라고 넘겨요. 그렇게 넘겨줘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직원 2명이서 한 명이 쇼핑몰을 4개를 운영하고 한 명이 2개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서 다른 쇼핑몰들을 저희가 운영 대행도 해드리거든요. 그 대행 업무까지 같이 진행을 해가지고 직원 2에 알바 2 해서 자동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놓으니 저는 뭐 한국에 없어도 네, 회사가 잘 굴러갑니다. 오래된 줄 알았는데 쇼핑몰 창업이 작년이었군요. 네, 근데 작년에 6개? 했어요. 물건이 한 개씩만 팔리는 것도 아닌데 이게 그쵸, 맞아요. 가능합니까? 업무가 그게? 시스템을 잘 파악을 하면 돼요. 이게 상품을 내가 제작을 할 거냐, 제작을 할 거라고 한다면 재고가 있어야 될 거고, 재고가 있으면 배송을 해줘야 될 거고 한데 이런 재고를 않는 것들을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제작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제조를 안 할 거라 그러면 사입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사입이라는 걸 하게 되면 나에게 물건 주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마진율이 별로 안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구색은 이 상품들로 해가지고 위탁도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위탁도매로 해서 상품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내 제품들을 올려놓는 거죠. 그렇게 올려놓고 이 상품들은 이런 3PL 업체라든지 아는 배송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출고를 시켜주는 거예요. 제 상품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런칭 있는 상품은 4가지 정도의 종류고, 나머지 상품들은 그냥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들이 같이 있고,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상품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서 제일 크게 매출이 나오는 건 명함이거든요. 명함이요? 특이하죠.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이따가 네. 뒤에서 조금 더 파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누가 쇼핑몰을 하면 좋을까? 약간 그런 게 또 궁금합니다. 아, 저는 근데 진짜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쇼핑몰 되게 쉬워 보인다고. 누구나 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판매자분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했던 건데, 쇼핑몰이 정말 쉬운 업무는 아니에요. 안 쉬워요, 제가. 네, 정말 어렵고 네. 정말 시간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쇼핑몰 창업을 하면 좋은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 제일 잘해요. 그리고 돈을 버는 사람은 이거 2개랑은 달라요. 꼼수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잘 벌어요, 돈은. 이 성실함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투잡으로는 쇼핑몰만한 건 없어요. 매일매일 상품을 올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쇼핑몰 그렇게 여러 개로 하는데 하는 것도 힘든데, 상품 하나 올리는 것도 힘든데 그거 어떻게 6개를 하냐. 6개를 하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 금액이 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길들, 물길을 많이 터놔야 되잖아요. 근데 물길을 많이 터놔야지 그 물길들이 상품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올려주지 않으면 내 쇼핑몰에 방문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 당연히 매일매일 성실하게 상품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쇼핑몰을 일단은 처음에 시작을 잘해요. 근데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 놓고 돈 먹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싸게 대량으로 사와서 싸게 대량으로 팔 수 있는 사람, 저가에 막 네. 할 수 있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세 번째는 좋은 상품을 잘 발굴을 해서 이 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잘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 되게 유명한 베개 있잖아요. 네. 그 베개가 원가가 3,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판매가가 거의 10배 수준이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케팅 파워가 있으니까 상품 달라고 했을 때 싸게 주고, 그 싸게 가지고 와서 마케팅의 비를 확 쏟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고, 무엇인가 내가 약간의 꼼수 같은 걸 좀 잘 아는 사람들이 쇼핑몰을 잘 하죠. 근데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성실하다 이꼬로 약간 시간이 많이 투입된다? 약간. 맞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기보다는 하루에 1시간 정도 꾸준하게 시간을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직장인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퇴근하고 나서 출근해가지고, 퇴근하고 나서 상품 등록하고 출근해가지고 주문 들어왔는 거 확인해가지고 발주 보내고, 그러면 하루가 루틴 할 수 있거든요. 거의 헬스장 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내 몸의 근육, 쇼핑몰의 근육을 만들어주면 그때부터는 너무 쉽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헬스장에서 하루 헬스 했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하루 했다고 제품 팔리는 것도 네, 아니고. 맞아요.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 쌓아서. 부분이 있죠. 적어도 3개월만이라도 꾸준하게 해보면 매출은 분명하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장담합니다. 다나쌤님이야 네. 워낙 작업을 많이 해보셨고, 네, 상품 네. 페이지 만드는 요령이나 어떻게 네. 하면 예쁘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의 심리, 문구 맞아요. 이런 걸 다 이제 좀 많이 봤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예 그냥 저희 시청자분들처럼 생짜분들은 그럼 준비할 때 꼭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을까요? 시작 전에? 시작 전에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좋은 상품을 찾는 방법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객이면서 판매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고객으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걸 내가 팔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사심템을 팔면 안 팔려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들이 지금의 뭐에 관심이 있을까? 이걸 잘 파악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내가 상품 올려놨을 때 매력을 느낄 것인가는 사실 예전에는 이미지로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미지로 많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저희 회사 상세 페이지는 제가 안 만들어요. 저희 직원들이 만드는데 직원들이 포토샵 전공자도 아니고 뭐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유튜브 보고 그냥 자기들 배워가지고 해요. 디자인은 안 중요해요. 그럼 그게 잘 팔릴 상품인지 아닌지 이건 어떻게? 판단하는 거? 네. 판단은 쉬운 기준으로는 검색을 해보면 돼요. 한 달에 이 키워드가 검색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상품의 숫자가 몇 개냐를 대비를 해가지고 상품 수 대비 검색량이 많으면 좋은 상품이에요. 너무 쉬운 이치죠. 매물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싸지고 약간 그 시장은 어찌 보면은 반대로 얘기해가지고는 매물은 별로 없는데 찾는 사람은 많아. 그러면 당연히 이곳의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부동산이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네, 맞아요. 그러면은 뭐 디자인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뭔가 뭐 촬영할 수 있는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쇼핑몰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디자인부터 얘기하세요, 대부분 다. 상품 페이지 그것 때문에 그런지 내가 쇼핑을 할 때 상품 페이지를 봐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잘 못하는 것만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 쇼핑몰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다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디자인 절대 아니에요. 디자인은 너무 싼 인력들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크땡이라고 하는 쇼핑몰 같은 데에서도 보면 네. 그런 곳에서도 보면은 워낙 싼 가격에 한 5만 원? 10만 원이면은 상품 페이지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상품 한두 개 팔면 그 5만 원, 10만 원 금방 뽑혀요. 그러니까 못하는 걸 굳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디자인은 1도 안 중요해요. 단지 중요한 거는 상품이 더 중요해요. 잘 팔릴 만한 상품을 갖다 놓으면 상품 페이지가 그지 같아도 팔려요. 편백이라고 한번 쇼핑몰을 한번 검색해보세요. 네. 거기 상품 페이지가 거지 같아요? 거지 같다라는 말의 표현은 맞는 것 같아요. 거지 같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까만색 글씨에 까만색 배경에 하얀색 글씨와 노란색 글씨의 향연이에요. 정말 사진도 이미지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상품 이미지도 우리 옛날에 말통에 파워포인트 배경에다가 그 나무 그림 넣고 거기 위에다가 글씨 하얀 거 써가지고 테두리 까만 거 해놓은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상품 디자인도 중요치도 않고 그냥 제품만 좋으면 무조건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3개월에 6억 이상을 파시거든요. 12,000원짜리 편백나무 그 스프레이를 괜찮죠. 그 상품 페이지 자체가 조금 그렇게 투박하면 뭘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리뷰가 많아요. 그리고 이분이 좀 좋은 시기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피톤치드 스프레이 같은 게 별로 안 유명했거든요. 근데 TV에 한번 나왔었어요. 피톤치드 스프레이는 뭐 새집 증후군은 없애준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피톤치드를 팔고 있으신 분이 이분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일 쌌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도 제일 신뢰성 있게는 올려놨어요. 할 말이 많겠지. 당연히 자기가 개발했으면 얼마나 스토리가 많겠어요. 글도 길겠고 그 긴 페이지를 보고 사람들이 그래 뭐 한번 가격도 싼데 한번 사보시 뭐 라고 해서 샀는데 너무 괜찮았다라는 평이 있고 그분이 또 TV를 탔어요. 그 후에. 그러고 나니까 훨씬 더 유명해지게 된 거죠. 나중에 생생정보통 뭐 이런 데 나오셨거든요. 산에서 막 나무하고 계시고 막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상품이 더 중요해요.